예, 저희 다음은 그 코로나 대응 위기와 그 이후를 준비하기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 우수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발표는 노사발전재단 이상훈 책임 컨설턴트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모두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노사발전재단 혁신 컨설팅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상훈 책임 컨설턴트입니다. 남은 시간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급해져가지고 지금 제가 목소리가 떨리는데요. 최대한 좀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이 오시는 자리에서 사례를 발표하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각층에서 오시기 때문에 하나의 사례를 저희가 보여드렸을 경우에는 상당히 좀 적용하시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활용해야 되는가라는 질문들을 그 다음에 저에게 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좀 포괄적인 내용을 집어넣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글씨가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실 경우에는 앞에 있는 그 인쇄물의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요. 같이 보시면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살짝 소개를 드리고요. 사례와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지속적으로 혁신 기반을 구축할 때 대표님들께서 좀 더 주력해 주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터혁신의 개념은 아마 지금 여기 오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다 보고서를 가지고 계시죠. 앞장에 다 있습니다. 사실은 그 내용들을 한번 다시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핵심은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단계별로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장표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일터혁신 개념보다도 하나만 바꿔서 되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작게 조금씩 꾸준하게 바꿔가야지만이 저희가 이 오른쪽 위쪽에 있는 상호 신뢰와 공유, 성과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경로로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 모델 자체는 그 유한 킴벌리에서 시작했던 내용들이고요. 지금 저희가 보고 계신 일터혁신 컨설팅의 모습과는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대기업이고요. 노조가 있고 어떠한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는 쪽에서 접근했던 방식입니다. 근데 앞에 계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을 보고 계신 분들 그 저희 고객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을 한 번에 적용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우시죠. 영역별로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분화해 나갔고요. 저희가 최근에는 다른 사업들까지 연계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일단 그 회사에서 무엇을 변화시켰는가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컨설턴트지만 컨설팅을 받으실 때 대부분 제도라는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게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제도만 바뀌어서 모든 게 바뀌는 건 아니죠. 어떤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노력을 했고 아니면 다른 부분과 연계해서 했는지 그리고 변화 방식은 아무래도 저희 컨설팅하고 금년에는 노사 파트너십 지원 프로그램을 저희가 노사발전재단에서는 계속 결부시켜갖고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회사에서 외부와는 무관하게 이런 혁신을 진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바꿔나갔는가. 이 원의 색깔이 지금 자료에는 그냥 그 명암으로만 표시되어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를 보시면서 한번 쭉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1차적으로 갈등형 컨설팅입니다. 그 대기업이고요. 노조가 3개, 그리고 제조법인이 4개, 본사가 서울에 있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형태고 복잡한 내용들인데요. 수요와 공급을 제가 구분해 놓은 이유는 2020년 4월에 OECD에서 저희 중소기업 정책에 관련된 자료를 발간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주는 게 공급, 수요, 공급망 3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까지 영향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하고 공급으로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 같은 경우에는 이쪽은 신규 사업을 지금 확대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은 어느 정도 조금 담보가 되어 있는데 공급, 그러니까 노동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 5년 이내에 대거 은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잘 아시겠지만 시장은 지금 잘 돌아가서 저희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돈을 벌 일을 수행해야 될 인력들은 상당히 많이 바뀐다는 얘기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고민하에 저희하고 이제 컨설팅을 진행하셨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기술 공백 방지를 위한 숙련 보존 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메인 테마고요. 2019년에 저희하고 컨설팅을 먼저 진행을 하셨죠. 그래서 실제 공장에서 숙련 근로자분들께서 작업을 하시는 내용들을 지금 동영상으로 기록을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뒤에 품질부서라든지 생산관리부서에서 동영상을 보고
저희 회사에서 ISO라든지 품질 문서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작업 표준이라든지 워크 오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제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 반영시켜서 개정하는 작업들, 이걸 가지고 일단 숙련 보존 시스템의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고도화 작업, 실제 현장 작업자들이 지금 샘플로 나온 동영상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가지고 교육 과목과 동영상 종류, 동영상 목차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금 계속 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기도 어느 정도 자동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보전 기능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지 보전 통합 시스템을 지금 전사적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 현장 작업자들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일의 규명과 정보의 흐름 라인 이런 부분들을 개비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회사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들은 그룹사 전체적으로 ERP 시스템을 아예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여기하고 연동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학습 조직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장이 4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노조가 3개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구조인데 여기에 있는 분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노동조합하고 경영진 측하고 많은 협의가 좀 필요한 그런 구조입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노사 파트너십에서 노사 공동의 학습운영위원회를 지금 구축 예정 중에 있고 금년도에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 노동조합과 사측에서 해당 운영위원회가 설치됐을 때 그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 교육 과정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드렸고요. 대중소상생량 컨설팅 사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게 저희 제조업이시고요. 중소기업이고 노조는 없습니다. 작년도에 대기업에서 자사의 공장 라인을 스마트화 시키는 작업을 이미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기계화와 정보화는 어느 정도 지금 갖춰놓은 상황입니다. 회사의 사정을 보시면은 사업 모델이 바뀌셨어요. 기존에는 B2B 산업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 2년 전부터 지금 B2C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기업 간 기업 거래에 익숙해져 있는 회사가 기업 대 소비자, 그러니까 엔드 유저와의 거래 관행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내부에서 바뀌어야 될 게 상당히 많죠. 혼란이 많이 발생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대응하시기 위해서 여기 신규 사업 모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직 역량 개선 전략 수립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새로운 걸 알아야 되니까요. 학습 체계 구축, 그리고 관련된 역량평가 개선. 저희 흔히 보시면 굉장히 복잡다단한 역량평가 있잖아요. 그 피드백이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피드백 가능하게 굉장히 압축시키고 단순화시키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이 두 가지와 연동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 자기 개발이라든지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게 보상 체계를 일부 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기계를 먼저 바꾸시고 관련된 운영 인력들을 지금 이제 개발하시는 그런 단계를 저희하고 진행을 하고 계신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벤처기업입니다. 업력은 한 4년 됐는데요. 이제 내년도에 굉장히 큰 제품이 하나 나오게 돼 있고요. IT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입니다. 아시다시피 개발 인력들,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쪽 개발하시는 분들은 단기 프로젝트에 많이 익숙해 계신 상황이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근데 제품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숙련된 인력들을 채용을 하신다 하더라도 이직이 굉장히 쉽게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내년도까지 지금 개발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시면 지속적 개발 역량 유지를 위한 조직 구성원 만족도 제고 전략 이렇게 접근을 했고요. 약간 독특하게 컨설팅을 진행 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작년에 어떻게 연이 닿아서요. 저희하고 계속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금년 초까지도 사실 계속 잡았습니다. 잡고 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금년에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영어로 써져 있는 것들은 관리, 전략 관리 체계와 그리고 시스템, ERP, 그리고 ERP가 아니라 지라, 슬랙, 이 원격 근무할 수 있는 것들, 데이터 아카이브, 아까 얘기하셨던 정보 관리 체계를 지금 시스템화 시키고 있는 시스템화 완료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직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조직 문화 개선 영역에서 커뮤니케이션 증진, 그리고 OKR이라는 어떤 새로운 그렇게 새롭진 않습니다만 아무튼 요즘에 많이 지금 회자되고 있는 어떤 전략 관리 체계에 관련돼서 지금 교육을 하고 계시고요.
저하고 지금 작업을 하셨던 내용들은 뭐냐면, 죄송합니다. 아까 원격 근무 체계 나왔습니다. 그 원격 근무 체계가 사실 회사에서 도입하시기 굉장히 꺼려하시는 내용들이 실제 이것들을 도입하시려고 손을 대시면 하셔야 될 게 굉장히 많아지는 작업 중에 하나죠. 쉽게 말하면 그냥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되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원격으로 오고 가는 정보들이 보안이 지켜져야 되는 그 보안의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비대면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절차와 시간적 기한에 따라서 통제가 없더라도 딱딱딱딱 진행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들을 개인들이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인원 자체가 한 50명 정도, 그리고 다 개발 인력들이기 때문에 자기 임무에는 좀 숙지를 하고 계시고요. 장비를 일단 많이 구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장비 반출 계획, 그리고 건물이 코로나의 방역에 걸렸을 때, 그리고 우리 사무실에서 걸렸을 때 비상식 프로토콜을 쪼개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원격 근무하실 때 데일리 워크 플랜, 위클리 워크 플랜 자체적으로 지금 같이 개발을 하셔서 실제로 상황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 발생했을 때 바로 그 프로토콜에 따라서 원격 근무가 발생할 수 있게끔 즉시 대응하는 체계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평가 체계 같은 경우에는 그 런칭 이후에 이 숙련 개발자들이 남기를 지금 바라고 계세요. 돈이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 내년입니다. 여기 투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남아야 되면 돈을 나눠주셔야 되잖아요. 수익에 대해서. 그 수익을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두 번째는 다른 프로젝트가 이제 발생을 하겠죠. 하나가 끝났으면. 어떤 프로젝트에 우리 구성원들을 어떻게 투입시킬 것인가에 관련된 선별 기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염두에 두고 지금 평가 체계를 만들고 있고요. 커뮤니케이션 구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조직 체계가 작을수록 조직 구조를 바꾸는 거는 쉽게 결정하십니다만 그게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의사소통 경로가 다 흐트러집니다. 여기도 벤처기업이다 보니까 처음에 들어오셔서 이제 공진도 계시고 이제 좋은 분들도 계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계층이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이 수직하고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 자체를 조직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서 좀 수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얘기하셨던 그 경제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혁신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앞에 있는 사례 전부 다 뭐에 집중하고 있냐면 사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셔서 여기 대기하시면서 보셨다시피 동영상에도 사람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사람을 얘기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위쪽에 보면 기계나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 사실 뭐 전기하고 기름 이런 종류만 있으면 됩니다. 그 쉬운 건 뭐냐면 사오시면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거를 수행해서 저희가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거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세 개의 사례를 보시면 사람들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내지는 사람들을 어떻게 좀 더 육성을 촉진시킬 것이냐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아까 먼저 발표해서 많이 정보했던 정보화. 이 기계들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사실상 기준 정보, 그러니까 요즘에 마스터 데이터 베이스, 죄송합니다. 말이 꼬입니다. 기준 정보 관리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중요시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왜 중요한지는 제가 그 다음에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는 뭐냐면 혁신 기반을 구축하시기 위해서 기술적인 부분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 구성원들의 마인드나 아니면 역량을 제고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 자료로 제가 두 가지를 넣어놨고요. 테슬라, 저희 다들 유명하죠, 이 회사. 테슬라하고 프론텍이라는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외국 대기업 사례를 넣어놨습니다. 이건 그냥 재미삼아 읽어보시면 좋은데 쉽게 말씀드리면 스마트 팩토리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테슬라도. 전면 공장이 아예 무인 공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라인 한 기당 15대씩 450대 기계를 투입해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되죠? 안 됩니다. 망가져요. 그래서 테슬라가 선택했던 건 뭐냐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 이게 18년, 19년도에 제가 조사해서 만든 자료인데 천막 공장을 옆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전통적인 제조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자동차 기술자 400여 명 채용해서 집어넣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자동화 공정들을 실제로 운영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육성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기술에 대응하는 사람들을, 그거를 내부에서도 만드시고 외부에서는 대학과 제휴를 통해서 접근을 하시는, 결론적으로는 기술적인 혁신을 끌고 감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구성원들의 혁신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들, 이게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시사점 중에 하나고요. 중소기업의, 우리나라 중소기업입니다. 이 부분도 최초에 대표님이 부임하신 이후에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으로 아예 바꾸셨다고 해요. 바꾸셨는데 뭐 저희 흔한 스토리죠. 잘 안 됩니다. 이게 계속 망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라인 자체를 셀 라인으로 바꾸죠. 셀 라인으로 바꾸고 거기에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로봇화와 시스템화를 전개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만 노력하신 게 아니고 이 밑에 보시면 이런 변화되는 공정에 대응하는 인력들을 육성하기 시작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하나는 뭐냐면, 혼자 하지 않으셨어요. 지역에 있는 다른 공공기관이나 유관 교육기관들과 협업을 통해서 아예 채용 이전부터 그분들이 그 교육과정을 통해서 우리 회사에 들어올 수 있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온보딩 전략을 사내에 둔 게 아니라 외부에 두신 거죠. 어떻게 되신지 잘 아시겠죠? 채용할 때 그 이격이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재교육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저희가 투입해야 될 비용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꼭 산단만 계신 건 아니고 이제 서비스업이나 여러 가지 오셨지만 지역에 굉장히 많은 유관기관들이 저희가 분포되어 있는 걸 알고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런 전략들을 생각하실 때 조금 더 넓게 보시고 지청하고 좀 얘기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혁신 기반을 구축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론적인 얘기는 아니고 이제 현장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표님들이 이게 전부 다 지금 사람에 관련된 얘기니까 인사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는데 저는 그건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변화 관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구글에서 체인지 매니지먼트라고 쓰시고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자료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서 굉장히 많이 접근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변화를 제대로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기술과 프로세스, 시스템, 그리고 사람 세 가지가 동시에 변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술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좌절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프로세스와 시스템은 있지만 내가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느냐라는 혼란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그럼 또 그 혼란을 메꿔주셔야 되겠죠.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고요. 기술과 사람만 있는 케이스입니다. 저희 아까 제가 ISO라고 말씀드렸지만 ISO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서비스라든지 저희가 가치를 발생시키는 일들은 흐름이라는 게 존재하죠. 2단계인 이거, 다음 단계인 이거, 그 다음 단계인 이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술은 있는데 절차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각자 알아서 만들고 이것들이 조합되는 것들에서 또 혼란이 발생하죠. 이런 부분들을 또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혼란이라고 나왔고요. 기술과 프로세스만 있는데 사람이 없다. 어떻게 될까요? 영어로는 트레드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미사용입니다.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아마 예전에 저희 스마트 공장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요. 공정혁신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기술혁신, 공정혁신 할 때 해당 제조업이나 그쪽에서 큰 돈을 들여서 가지고 온 시스템들은 있습니다만 담당자들은 다 엑셀로 정리하고 있죠. 그리고 그 엑셀 데이터들은 다 자기 컴퓨터에 있고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건 제조업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가 취합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희가 돈을 들여서 이거를 컨설팅하고 구매죠. 쉽게 말하면 외부로 얘기를 했을 때 받아도 쓸 사람이 없다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분위기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이거는 기술하고 프로세스 시스템은 사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도입하면 되는 거고요. 문서가 나오면 되고 내 앞에 기계가 있으면 됩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죠? 바꾸셔야 되잖아요. 이건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는 일들이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이 변화 관리 전략 중에 비전, 스킬, 인센티브, 리소스 플랜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5팩터 모델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가 빠지면 뭔가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5개가 다 밸런스 있게 가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Change Management 5 Factors 하면 이 내용이 쫙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합쳐보겠습니다. 대표님들이 처음에 저희 컨설턴트, 그러니까 일터혁신 컨설팅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전문가들을 데리고 오셔서 무언가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제가 제일 걱정하는 단어를 주시는 분들이 무슨 분들이냐면 우리는 평가제도 하나만 제대로 만들면 돼요라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저희가 서비스를 하시고 제조를 하시잖아요. 라인 안에 기계 하나만 굉장히 좋은 걸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되죠? 저희가 라인 밸런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수율이 망가집니다. 여기서는 막 만드는데 여기서는 안 돌아가요. 앞뒤에서는.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에게 주는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주려고 하는데 앞단에서 만들어 놓은 게 없으면 막히죠, 이게. 주고 싶은데 줄 게 없다든지. 반대로 좋은 거를 만들어 놨는데 고객에게 전달하는 사람의 수준이 떨어진다면 가치가 전달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뵙는 고객분들에게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가장 저도의 수준의 제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스템화 시켜서 접근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터혁신 컨설팅에서 2개 내지는 3개의 영역의 컨설팅을 진행하시는 게 타당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비용이나 기간을 확보하고자 하면 아닙니다. 이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제도만 바뀐다고 해서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대표님들이 해주셔야 될 얘기는 뭐냐면 이 왼쪽에 제가 아까 그 사례 발표에서 사례 장수 오른쪽에 위쪽에 회색으로 써놨던 이 내용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술 공백 방지를 위한 숙련 보존 시스템을 구축한다. 굉장히 거시적인 얘기가 나오죠. 이런 문구를 제가 처음 뵙고 여쭤본다 해도 쉽게 대답은 못 하세요. 머릿속에는 맴맴 도시는데 이게 문장으로는 잘 안 나옵니다. 그 문장을 만드시는데 저희들하고 많은 협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나와야지만이 우리는 회사가 평가제도 만든데 이게 아니라 우리는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조직을 만들려고 한대라고 근로자들이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슬로건을 만드시는데 조금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제도가 아닌 3가지가 밸런스 맞게끔 접근해 주시는 것. 그리고 번호의 얘기입니다만 예전에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사실 대표님들 잘 이해를 못했죠. 저도 이제 주니어고 잘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오히려 대표님들의 심정을 좀 많이 이해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외로우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하면 왜 몰라주지 이런 생각도 있으실 거고 이게 좀 심해지면 야속하다는 생각도 하실 거고 다양한 생각들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좀 얘기하시는데 좀 인색하세요. 표현하시고 현실입니다. 제조업들 특히 그러시고요. 지방으로 갈수록 더 그러시고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변화와 혁신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 길은. 얼마나 힘들고 외로우시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조직에 있는 구성원들도 상당히 불안하고 어렵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실무적이죠. 나한테 시키지는 않을까. 이제 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게 실패하지는 않을까. 저게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일터혁신 컨설팅하고 경영 컨설팅이 다른 부분이 저는 이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 컨설팅은 수치적인 목표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 수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바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터혁신 컨설팅은 당연히 인사와 전략을 저희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형상을 보이고 있지만 제가 이 다이어그램을 괜히 드린 게 아니고요. 저희가 나가면 좀 귀찮으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디자인팀 만드세요. 보고자리 만드세요. 근로자 설문해 주세요. 인터뷰 대상자 해주세요. 저희가 굉장히 좀 조직을 많이 힘들게 하는데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이 전체적으로 인식을 하시고 같이 이 변화 방향에 참여하실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 자리에 와주시고 지금 온라인으로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그걸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 참여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가 없더라도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위험한 게 아니니 같이 해달라는 얘기를 대표님들께서 해주실 필요는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게 반드시 뭐 저희가 얘기하는 뭐 전략 체계에 의거해서 목표가 이거 목적은 이거고 이렇게 지표가 이렇게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쩌면 아까 말씀드렸던 비전 비슷한 약간 거시적이고 모호하지만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득 이런 부분들을 해주실 때 아무래도 컨설팅이 조금 더 잘 진행되고요. 그리고 컨설팅이 잘 진행됐던 아니면 자체적으로 혁신하시던 저희가 가시고자 하는 방향에 한 발 더 다가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되게 많은데요. 일단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노사발전재단 이상훈 책임 컨설턴트였습니다. 혹시 뭐 이렇게 질문이나 네, 대표이사님께서 또 해주실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저는 질문이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5년 전에 상당히 도움을 받았고 지금도 도움을 받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요약한 것에 대해서 저는 건의사항 2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노사발전재단의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5년 전에 제가 경상식소 올해 해성그룹에 팔린 거기를 10년 동안 적자난 회사를 흑자로 만들어서 정상에 파는데 이거는 강성노조입니다. 근데 그때 오셨던 분이 지금도 계신 모르지만 최초로 책임 컨설턴트하고 박채영 컨설턴트 두 분이 오셔서 그때 제가 참여시켰던 부분은 어떤 상황이냐면 신문을 보고 인사팀장한테 얘기를 해서 이거 한번 신청을 해봐라 했는데 늦게 신청하는 바람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압력을 좀 넣었습니다. 뭐 저하고 같은 다 은퇴했지만 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과거에 이상수 친구한테 얘기해서 결국은 압력을 좀 넣어서 야 이게 내가 회사를 좀 정상화시키려고 하는데 해달라 해서 후보로 돼서 그 얘기는 뭐냐면 제지산업이 일자리 창출도 안 되고 뭐 성장도 별로 없고 하니까 대상에 빠진다 이래 나왔었어요. 근데 현장을 보니 그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평균 6천만 원 연봉인데 2018년 기준으로 37%가 최저임금에 다 걸리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실은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9천만 원 이상이 되는 현대자동차가 2개월마다 주는 상여금만 포함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최저임금에 걸리는 문제 가지고 신문에 아마 논란이 된 거 노사간 논란이 된 거 나왔습니다만 그거는 과거 히스토리 모르고 최저임금 항목 연내 안내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만원 되게 그때는 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입니다만 최저임금 분명히 올려야 되고 항목을 줄이고 만원 되게 컨설트 하자. 그래서 오셨던 분이 최초로 책임 컨설팅하고 박채영 님이 오셔서 짧은 시간 늦게 참여자 됐기 때문에 해서 한 것이 하나의 참고가 됐습니다. 물론 커스터마이저를 했고 인사와 급여 체계를 동일하게 통일을 시켰던 부분에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그걸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것이 노사 아까 그 파트너십 프로그램. 정부 자금 좋은 게 많더라고요. 회사 돈이 없으니 다시 말하면 소통이 안 되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조업의 구매, 생산, 영업 간에 구매하고 영업은 서울에 있고 생산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해서 했고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이제 와서 다시 또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전체 집합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 좀 많은 기업에 정말로 지원을 좀 해달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최초로 책임 컨설턴트하고 박채영 컨설턴트님은 제가 대표이사가 직접 식사 사는데 밥 안 먹어요. 절대 안 된대.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하던 이보람 컨설턴트하고 나중에 오신 민정근 컨설턴트 오셨는데 제가 밥 대표이사 직접 사는데 대표이사가 무슨 뭐 뇌물하고 접대하고 그런 거 하지 않잖아요. 제발 좀 그 밥을 먹는 이유는 뭐냐면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함께 사석에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거예요. 대표이사가. 식사는 좀 대접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 두 가지 건입니다. 전달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뭐 또 다르게 말씀 주실 분 계십니까? 네, 그러면 이상훈 컨설턴트님에게 모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